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겨우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항에 나간 팬들이 한국 축구는 죽었다 라는 플랫까지 펼쳤을까요? 월드컵 4강까지 갔던 한국 축구,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회 스포츠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입니다. 스포츠 니어스예요? 네, 스포츠 니어스. 스포츠 어스를 니를 뺐네. 네. 스포츠 스나이퍼 이런 걸 하나 아세요? 딱 귀에 꽂히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나이퍼. 네. 제가 BBK 스나이퍼 출신 아니에요? 자,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질 못합니다. 네. 아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정몽규 회장이 잘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김현애 기자님. 네. 플래카드 들고 나간 분들이 네. 무슨 국이요? 축사국. 축사국. 예,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분들이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귀국하는 자리에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항의를 하러 공항으로 나갔었죠. 예.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죽었다. 네. 축사국이라고 써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한국 축구는 죽었다. 미역국이나 먹어라 바이 축사국. 네. 지난번 월드컵 때는 이제 엿사탕을 또 맡기도 했었죠. 예. 엿사탕이요? 예.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을 먹어라. 네, 약간 좀 그런 의미로 이제 좀 항의를 했던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축사국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분들이 알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축구협회, 이 광화문 축구협회 앞에서 촛불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항의 집회를 하는데 예. 지난번 제가 한번 취재를 갔다 왔는데 그날도 한 10명 정도 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좀 항의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야, 보통 열성 있는 분들이 아닌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되게 어린 팬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5, 60대 나이 지긋하신 축구 팬들이 많이 이제 모이시더라고요. 우리도 4시 한번 나갈까요? 한번 주최하시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주최하면 흑심 있다고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는 모든 곳은 이게 시합폭탄입니다. 자, 장지현 해설위원님. 네.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와 있을까? 이게 방송에서 멋지게 해설하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누가 듣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두 분이 그 다음에서 완투펀치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너무 이렇게 딱 마사지된 표현들만 하시더라고.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저희.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이걸 한꺼번에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일단 뭐 단적으로 가시적인 수치만 봐도 FIFA 랭킹이 우리가 지금 6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이기질 못하고 계속 지고 비기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예. 네. 지금 우리가 평가전 하는 것도 주로 FIFA에서 지정해주는 A매치 대회 때 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네. 몇 회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FIFA 랭킹에서 밀리고. 그런데 가수 진짜 이겨본 경험이 없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슈틸케호가 최종 예선에 들어선 이후부터 예. 또 그 직전에 유럽 원정 평가전부터로 시작하면 거의 승리한 경험이 많지가 않고 우리가 승률이 그 시점부터 치면은 역대 지금 대표팀 중에 가장 낮은 승률이에요. 예.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 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평가전을 했고요. 그 다음 모로코? 네. 모로코도 2군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로코는 전반전 2군, 후반전에는 베란다 선수 1명을 제외하면 한 2.3군. 러시아는 전체적인 경지에서 한 1.4군?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일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2군 내지 한 2.3군 사이. 네. 모로코는 처음 듣는 팀인데. 모로코가 원래 이제 최근에는 아프리카 축구하면은 서아프리카, 뭐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뭐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유명하지만 아프리카 축구의 초창기에는 오히려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전하고 있는 모로코 또 진출을 확정지은 이집트,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이 알제리는 어떻습니까? 알제리까지요. 그러니까 알제리는 그 지단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지단, 벤제마, 뭐 나스리 이런 선수들의 고향인데 저는 지단밖에 모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에게 또 아주 상당한 치욕을 안겨줬던 팀이 알제리인데 사실은 북아프리카 팀은 전통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애초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 왔습니다. 그 모로코가 약팀은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팀하고 하면서 실점이 7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정도로 실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격이라든가 뭐 현대판 고급 전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뭐 7골을 두 경기에서 허용을 한다면 뭐 한두 골 넣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 다음 플레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의 수비가 두 경기에서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자,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데 원인들은 얘기를 안 해요. 원인들은 독박 쓰기 싫은가요? 원인 얘기할까요? 예.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와 뭐 신태용 감독 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최근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러시아 모로코전에 국한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비진이 이제 상대의 세트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아니면 뭐 필드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수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정도 그래도 선발돼서 팀을 꾸려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K리거들이 몇 명 빠지고 뭐 이런 공백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미스가 이렇게 연발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바탕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을 두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애 기자님, 자, 이 두 경기에 대한 원인, 수비가 무너졌다. 그럼 수비가 무너지기 전에 한국 대표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네. 이게 문제거든요. 이 두 경기에서 평가전이니까, 아니, 뭐 평가전도 한 50대1로 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본선 갖고 4강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 평가전을 들여다보건대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사 프로가 아니죠. 정교양이죠, 이렇게. 시사 프로라고 이게 엄청 까였거든요. 예. 우리가 시사 잘 모르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시사 학원은 다녔어도. 근데 요새 이제 한국 축구가 자꾸 이제 시사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사 쪽으로? 그렇죠. 예. 그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또 밟히고. 네. 왜 축구 얘기하라 그랬더니 왜 시사 얘기를 하냐. 예. 근데 원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일단 가장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축구가 잘 못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뭐 월드컵 4강이나 뭐 8강, 16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지금은 뭐 월드컵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정도로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장지현 한주희 해설위원님 나왔을 때 겉으로는 뭐 본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뒷담화 할 때 이건 지금 떨어져야 된다. 본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또 9회 연속 출전하니까 뭐 잠시 좀 운이 안 좋아서 실력이 좀 안 좋았었나 본데 그랬는데 지금 김현애 기자 얘기 들으면 축구 자체가 형편없어졌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두 경기를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그저께 신태용 감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신세 한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 내용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너무 이번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K리그 선수들을 아무도 못 뽑는 상태에서 선수 구성을 마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내려면 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나서 K리그 선수들을 이제 좀 끌어당겨 쓴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미리 조기 소집을 해서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K리그 선수들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신태용 감독이 뭐 변형 3백을 썼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전술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제 평가전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핑계로 들려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1.4군, 네. 모로코 2군, 2.3군. 우리도 한 1.5군쯤이 간 건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제 1군이 갔나 1.5군이 갔나요? 1.5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슈틸리케 감독 시절서부터 쭉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좀 낮은 게 없는데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장지현 해설위원님? 계속 지금 이게 그 룰렛 경기 하는 것 같아요. 돌아요, 계속 얘기가. 뭐 김현애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원인은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도 평가전 2경기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우리 선수들의 수준과 약간 제가 볼 때는 떨어진 전술, 좀 너무 적극적인 전술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태용 감독이 가서 또 한번 본인의 철학, 하고 싶은 축구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과 현실과의 괴리감, 그것을 조금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형 3백이 상당히 어려운 전술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좀 공격적인 운영도 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술 운영이 사실 우리 선수들의 현재 기량을 봤을 때는 못한다. 더 현실적이다. 아. 그러니까 외국도 뭐 월드컵 때 코스타리카가 5백을 쓰고 또 심지어 뭐 다른 리그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그런 감독들도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운영을 하고 싶은데 선수들의 현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전술을 또 맞추는 것이 사실 감독의 몫이거든요. 선수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감독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의 수준에 맞춰요. 예. 네, 특성에 맞춰서 잘 맞는 전술 운영 그리고 본선에서 특히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은 아마 신태용 감독에게 시행착오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전체적인 어떤 수준 예.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지 않나 생각이 한중 듭니다. 해설위원님. 네. 해외파 선수들이 이번에 다 나왔나요? 네,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제외하면,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나왔죠. 예. 9회 연속 출전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안으로 팡팡 곪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네. 인상적인 게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게 왜 슈틸리케 감독 말고 더 좋은 감독을 안 쓰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그 정도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사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카드는 이제 다른데 슈퍼에 가서 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예. 뭐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많은 분들이 사재를 협회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러시아 협회 같은 경우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가 예. 그 무트코 회장 당시 협회장과의 그 인연 속에 그쪽 커넥션이 이제 돈이 좀 투자가 되고 히딩크 감독도 부르고 뭐 그래서 좀 비싼 연봉이 비싼 감독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우리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몽규 회장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재를 출연하진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은 사제를 출연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재를 출연 안 출연하지 했더라고요, 않고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뭐 지금 많이 줄었죠. 1,000억에서 한 7, 800억 정도 수준으로 1년 예산이 그렇다면 그중에 왜 이제 이렇게 줄었나요? 2천억이 넘는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폰서가 좀 줄었어요. 스폰서 개수가. 그러니까 한 18개 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스폰서 액수가 한 거의 400억, 500억 이상 벌어들였는데 예. 그게 한 350, 제가 알기로 한 350억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랬죠?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고 어차피 우리나라 축구는 이미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가 대표팀 성적이 좋고 전체적으로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야 스폰서도 더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줄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럼 성적이 안 좋으면 스폰서 나머지 떨어져 예산 나가고. 중에 조금 고정적인 수입은 그 체육진흥 투표권이죠. 스포츠 토토 예, 잉여금. 스포츠 토토. 네, 그것도 이제 뭐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나오는 잉여금이죠. 그 외에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정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협회는 그 스폰서 비용도 사실은 대표팀, 태극기
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폰서를 얻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협회에서 뭘 제조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 번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큰 스포츠 용품 업체든 어디든 스폰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들도 역시 국가의 직간접적인 뭐 직접 세금도 들어가고 또 간접적인 그런 스포츠 토토 잉여금 같은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익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 예. 그것이 협회는 마치 우리 사단 법인이고 국민들이 뭐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인식하는데 우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혈세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 그 대기업이든 누구 오너들 사재가 들어간다면 약간의 국민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이분들 사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한주희 해설위원님. 네. 정몽준 회장이 4선을 했었나요? 5선을 했었나요? 축구협회장? 정확한 선수가 3선. 3선은 넘었습니다. 예, 4선이죠. 네, 4선 정도 예. 4선, 4, 16. 예. 그 전에 이제 김호중 회장이. 김호중 회장이 한 두 했었고요. 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몽규 회장으로 왔고 지금 재선됐죠? 네. 그렇죠. 2013년 그리고 네, 작년. 작년에 중간에 이제 다시 조중현 회장이 조중현 회장이 중간에 한 번 있었고요. 했고요. 예. 조중현 회장은 뭐 축구인 출신으로서도 오히려 뭐 그 카드 쓰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고. 좀 약간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 저도 몇 번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이 그 거대 이제 글로벌 용품 스폰서 회사하고 이제 8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게 퇴임 1년 전이었어요. 굳이 본인이 8년짜리 1,400억짜리 재계약을 굳이 하고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재계약을 한번 하고 나갔고 그리고 그때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의심을 좀 예, 하는 기사가 부분들만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임 2주 전에 이제 중개권 협상을 이제 지상파 3사와 이제 무리하게 좀 추진을 했죠. 그 당시에도 이제 300억 정도의 그런 중개권 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그 후임 회장한테 이제 넘겨도 될 일을 이제 전임 회장이 다 좀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게 이거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좀 샀던 그런. 다른 의도라뇨? 그러니까 이제 뒷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퇴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굳이 예. 해놓고 나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제 의심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대목 박아놓고 나간 거랑 똑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용품 업체하고는 8년 계약이 아직도 안 끝나서 지금도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년 계약이 좀 싸게 계약을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본이 7년 계약인가에 한 2천 몇 억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8년 계약에 1,40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 회사, 나모 회사 이런 데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의 계약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그 전 계약을 연장한 수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한주희 해설위원님. 네. 다른 분들이 세게 얘기하니까 나는 오늘 그냥 묻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표정이세요. 아니요, 제 말할 기회에서 지금 한 번씩 다들 했거든요. 예, 그거 두번 근데 하셔도 돼요. 제가 통상 이 동생들에게 굉장히 자애로운 형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걸 아는 거죠. 자애로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힘니다. 그러면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회사하고 올리지 않고 계약 연장, 단순 연장하는 인상이 있어야 되거든. 물가 인상분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에서 한 5% 정도 물가 인상분을 예상을 하고 그때 계약할 때 우리나라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주희 해설위원님, 지금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님은 스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스폰 준 것도 성적이 안 좋아서 주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대한축구협회 지금 요즘 이제 기자회견하고 네. 그래도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어쨌든 기자회견 같은 데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약간 상황 인식, 현실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현재도요? 예, 그러니까, 아니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는 계속 경기력이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고 예. 경기력을 앞으로 개선시킬 테니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경기력 나아질 겁니다. 월드컵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비단 지금 책임지고 사과를 하면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경기력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몽규 회장이 들어설 당시에 일단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축구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공약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 의원이 아까 뭐 1,000억 언저리의 예산? 수익에서 지금 뭐 7,800억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1,000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000억, 3,000억 이러한 어떤 산업 확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말씀한 뭐 이미지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수익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같으면은 뭐 오너가 나와서 뭐 해명하고 사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래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책임지면 물러나야죠. 네, 예를 들어 정부가 뭐 국민의 혈세를 어디 뭐 허투루 써가지고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당연히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도 사실 근년에 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도 줄고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경기력은 이제 나아질 테니 좀 지켜보시면 월드컵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지금 약간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잘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카드 문제 같은 것도 예.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따 얘기하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4대강, 방위산업비리 이런 데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이렇게 국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무슨 문제냐? 왜 전 정권을 정치보복하느냐? 아니,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고 예. 손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감옥 갈 거면 감옥 가고 조사받을 거면 조사받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예. 지금 협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축구협회가? 응당한 책임을 질 부분을 져야죠. 네. 정작 문제 있는 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엄한데 물론 그것이 100% 국민의 혈세나 그런 차원의 돈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토토는 국민의 혈세예요. 어쨌든 산업적인 차원에서 지금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협회 수뇌부들의 이인식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오래전부터도 느꼈지만 예, 우리가 2000년 초반, 90년대 말 이때도 뭐 한국 축구 위기 때 뭐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100분 토론. 말기암에 걸렸는데 암 네. 말기 환자의 중증인데 찰과상 그렇죠. 정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보다도요. 예. 일단 당시에도 사단법인화 되기 전인데 예, 그 당시에도 조전무가 나오셨었죠. 예. 네. 우리를 정부기관으로 아는데 우린 사설단체다. 우린 사설단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사설단체는 책임 안 지나요? 사설단체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자체가 협회라는 조직의 정체성. 네. 이것에 대해서 수뇌부들이 지금 수뇌부들 보면 실제로 포탈에 댓글들이 달리는 게 사실 우리 대표팀 경기력은 사실은 대표팀 경기력 따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예. 협회 문제가 뭐 히딩크 단어 한마디에 막 폭발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다음 쪽에 봤더니 그쪽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협회에 오래된 그러한 누적된 적폐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히딩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고 지금 공격을 하는 셈인데, 근데 지금 협회 수뇌부들의 인식 자체는 저번에도 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아직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라고 볼 수 있는 협회 회장만을 생각하는 느낌인데 그런 인식은 제가 볼 때 협회는 아직 자치적으로 뭐 정부기관처럼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그런 형태처럼 운영이 되면 감사기관이 없나요? 감사는 간혹 뭐 문체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사단법인이니까 그 안에 사단법인이니까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간혹 예. 하는데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뭐 모든 조직이라는 게 사실 계속 같은 물이 고이게 되면 좀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서의 그 수뇌부들의 문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예. 지금
회장만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조금 더 무서워할 줄 알고 예, 축구 팬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네,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직간접적 혈세들이 다 들어간 조직입니다. 예. 태극기를 가지고 스폰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외에 있는 직간접적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현애 기자님. 네. 결국 두 분의 그 판단은 협회의 고질적인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협회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피파에서는 예. 이제 정부가 그 지역 나라 협회 축구협회를 간섭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이 지금 피파의 이 조항 뒤에 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 우리 뭐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도 못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어허. 앞에 방패를 놓고 지금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이제 개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화성 가서 살려고 앨런 머스크는 화성 가서 살자는데 대한축구협회 하나 개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피파 랭킹이 몇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A매치를 하더라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반도 안 차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게. 축구협회가 네. 워낙 개판을 치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들 무서워하지 않고 뭐라고 비판하고 그래도 개혁할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가서 그 축구 경기를 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장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 협회 예산이 1,000억에서 700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 뭐 대한축구협회를 후원해야 되나? 티켓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성인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뭐 그대로일지 몰라도 유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인프라가 더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 결국은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A 매치도 뭐 3분의 1밖에 못 차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듣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월드컵 경기장 A매치에도 반도 안 찬다고 하게 되면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안 가겠냐. 예. 그걸 왜 우리 팬들의 탓으로 돌리냐. 왜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몇 년 동안 한 걸 보면 나라도 안 가겠다. 네. 그리고 그 팬들은 오죽하면 피켓을 들고 나가고 계속 무한 사랑을 보냈잖아요. 그럼 무한 사랑 보내고 거기서 스폰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사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협회에 지원이 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축구협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국 리그가 우리나라는 K리그죠. 예. 이 K리그 문화 산업 자체의 근간이 튼튼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별도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K리그도 그 내셔널리즘 축구 문화 속에서 예. 대표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아하. 그러한 근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잘 되면 K리그 관중도 좀 늘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다고는 볼 그런 수 건 아닌데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도죠. 전체적인 관심도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표팀이 차이가 잘 나죠. 된다고 K리그가 꼭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팀이 못 되면 K리그에는 악영향이 올 겁니다. 전체적인 관심이 다 줄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부 감독이 그 클래식 올라갔다고 좋다고 그저께 전화 왔던데. 예? 지금 클래식 이것도 지금 대표팀, 대표팀이 잘하면 클래식 쫓아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죠. 대표팀이 그러니까 죽을 쓰면 클래식은 현상 유지에도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위험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협회 차원에서도 야. 우리가 사실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트랙에서 하는 얘기는 예. 장기적으로 축구 발전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이거든요. 예. 네, 당장 다음 월드컵이 아니고. 당장 다음 월드컵에서 어차피 뭐 이렇게 그 반짝도 성과내갖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의 적폐를 걷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제가 아까 카드 말만 꺼내놓고 예, 또 카드 얘기했어요. 잠깐만 얘기하고 할게요. 왜냐면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모든 현실 인식과 상황 인식이 축구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 이 사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인식의 부족이에요. 뭐냐면 이 카드 문제의 단초가 사실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2011년에 그 당시에 횡령을 저질렀던 직원이
당연히 잘려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위로금을 지급하고 어쩌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 단초가 비롯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퇴직하는데 그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법인카드 사건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집행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이제 뭐 불구속 입건 이 기사가 다시 나오긴 했어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임 집행부 때의 사건이 지금까지 수사가 되어온 결과 이제 있었던 일이라서 조중영 회장 시절에. 네, 그렇죠. 지금은 회장도 다르고 사실 지금은 사실상 책임이 없고 우리는 이미 뭐 재발 방지책도 마련을 했으니 우리는 책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정치 프로그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사실 뭐 친이가 다르고 친박이 다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예. 뭐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국민의 인식은 한 묶음 범여권 뭐 구여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조중현 회장 집행부와 지금 정몽규 회장 집행부도 사실 2013년 선거로 돌아가면은 정확히 같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네,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는 같은 이어받은 집단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미세하게 구분해서 그때 문제니까 지금은 사실 뭐 별달리 정리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상황인식의 문제다.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은 한나라당이지만 예를 들었고 지금 친박 쪽에서 혹은 친이 쪽에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혹은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생기면은 야 우리는 친박이고 그건 친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 말씀이 예. 그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현명해요. 이명 박근혜 정권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중현 정몽주 정권으로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협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 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되는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축구 그럼요, 쪽에서는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일단 분위기를 바꿔서 한국 축구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희망의 원동력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짜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어려울 때 예. 뭐 주로 조치들을 취하는데 지금 보면 뭐 협회 수뇌부들이나 또 정몽규 회장은 약간 또 샤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잘 나서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치를 제가 볼 때는 너무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현애 기자님, 자 대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전체 다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근데 지금 월드컵이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거 월드컵 다 져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수술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뭐 월드컵에서 뭐 정말 완패를 하더라도 예. 지금 뭐 개혁이 잘 된다면은 뭐 저는 그쪽을 지지하겠지만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 봤을 신경 때는 쓰지 말라니까요. 예, 근데 뭐 당장 사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호곤 부회장도 이제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그 뭐 해외 출장 때문에 나는 뭐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일단 국감에 나가서 이제 지금 뭐 모든 뭐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과거에 조중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국감에서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도 이제 김호곤 부회장이 다시 한번 채택이 될 예정인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겠다라는 좀 그런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국감에 나간다고 해결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3주 하고 끝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새 판을 짜자. 지금 정몽규 회장 집행부는 그 회장 자체가 106명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는 사실 뭐 각 K리그 구단들, 뭐 예. 선수, 각급 지도자, 심판들까지 다 지금은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선된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 있는 협회 분이 예. 나오셔서 지금 이 복잡다단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리도 하시고 사과할 것은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신태용 감독에 대한 건 어디까지가 리미트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는 우리도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원 위원님. 예. 슈트르케 감독 지금 월급 나가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분. 미지급. 아, 그것도 근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직업을 새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업을 새로 얻게 되면 유럽 축구에서는 통상 그 미지급분을 거기서 안 줍니다. 정산을 해봐요? 네, 그런데 그 자녀 연봉을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만약에 준다면 제가 그 계약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 정황, 이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잘 계약 관계도 만약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으면 축구협회에서 이거 누가 도대체 이렇게 바보 같은 계약을 했냐? 이런 자잘한 문제 같지만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것도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협회 오래된 저의 시각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으면 제일 좋죠. 안 돼요. 그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그게 안 됩니다. 예. 그 조직 자체가. 다 물러나야 돼요, 그냥. 그래서 아예 진짜 정봉주 전 의원님처럼 아예 극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사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왜요? 그거는. 촛불을 들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촛불 가지고 이게 사실 국가의 하나의 단체로서 뭐 예. 진짜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이 된다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도 박문진 이사들이 네. 끝까지 버틸 것 같지만 한 명, 두 명 사표 내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많은 그렇게 분들이. 근데 압박을 할 만한 뭐 적극적인 행동을 예. 하기에는 여태까지 축구의 형태를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면은 이제 이게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나갔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핑계로 들려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1.4군, 네. 그 모로코 2군, 2.3군. 우리도 한 1.5군쯤이 간 건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제 1군이 갔나, 1.5군이 갔나? 한 1.5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슈틸리케 감독 시절서부터 쭉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좀 낮은 게 없는데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장지현 해설위원님? 계속 지금 이게 그 룰렛 경기 하는 것 같아요. 돌아요, 계속 얘기가. 뭐 김현애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원인은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도 평가전 2경기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우리 선수들의 수준과 약간 제가 볼 때는 떨어진 전술, 좀 너무 적극적인 전술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태용 감독이 가서 또 한번 본인의 철학, 하고 싶은 축구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과 현실과의 괴리감, 그것을 조금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형 3백이 상당히 어려운 전술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좀 공격적인 운영도 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술 운영이 사실 우리 선수들의 현재 기량을 봤을 때는 못한다. 더 현실적이다. 아. 그러니까 외국도 뭐 월드컵 때 코스타리카가 5백을 쓰고 또 심지어 뭐 다른 리그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그런 감독들도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운영을 하고 싶은데 선수들의 현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전술을 또 맞추는 것이 사실 감독의 몫이거든요. 선수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감독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의 수준에 맞춰요. 예. 네, 특성에 맞춰서 잘 맞는 전술 운영 그리고 본선에서 특히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은 아마 신태용 감독에게 분들이 아닌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예상을 했을 때는 되게 어린 팬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5, 60대 나이 지긋하신 축구 팬들이 많이 이제 우리도 모이시더라고요. 4시 한번 나갈까요? 한번 주최하시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주최하면 흑심 있다고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는 모든 곳은 이게 시합폭탄입니다. 자, 장지현 해설위원님. 네.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와 있을까? 이게 방송에서 멋지게 해설하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누가 듣더라도 아,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두 분이 그 다음에서 완투펀치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너무 이렇게 딱 마사지된 표현들만 하시더라고.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이걸 한꺼번에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일단 뭐 단적으로 가시적인 수치만 봐도 피파 랭킹이 우리가 지금 6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이기질 못하고 계속 지고 비기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예. 네. 지금 우리가 평가전 하는 것도 주로 피파에서 지정해주는 A매치 데이 때 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네. 몇 회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피파 랭킹에서 밀리고. 그런데 가수 진짜 이겨본 경험이 없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슈틸케호가 최종 예선에 들어선 이후부터 예. 또 그 직전에 유럽 원정 평가전부터로 시작하면 거의 승리한 경험이 많지가 않고 우리가 승률이 그 시점부터 치면은 역대 지금 대표팀 중에 가장 낮은 승률이에요. 예. 한준희 해설위원님. 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평가전을 했고요. 그 다음 모로코? 네. 모로코도 2군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로코는 전반전 2군, 후반전에는 베란다 선수 1명을 제외하면 한 2.3군, 러시아는 전체적인 경지에서 한 1.4군?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일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2군 내지 한 2.3군 사이. 네. 모로코는 처음 듣는 팀인데. 모로코가 원래 이제 최근에는 아프리카 축구하면은 서아프리카, 뭐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뭐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유명하지만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겨우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항에 나간 팬들이 한국 축구는 죽었다 라는 플랫까지 펼쳤을까요? 월드컵 4강까지 갔던 한국 축구,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회 스포츠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포츠 니어스예요? 네, 스포츠 뉴스. 스포츠 어스 니를 뺐네. 네. 스포츠 스나이퍼 이런 걸 하나 하세요. 딱 귀에 꽂히게. 참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나이퍼. 네. 제가 BBK 스나이퍼 출신 아니에요? 자,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질 못합니다. 네. 아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정몽규 회장이 잘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김현애 기자님, 네, 플래카드 들고 나간 분들이 네. 무슨 국이요? 축사국. 축사국. 예,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분들이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귀국하는 자리에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항의를 하러 공항으로 나갔었죠. 예.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죽었다. 네. 축사국이라고 써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한국 축구는 죽었다. 미역국이나 먹어라 바이 축사국. 네, 지난번 월드컵 때는 이제 엿 사탕을 또 맡기도 했었죠. 예. 엿사탕이요? 예.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을 먹어라. 네, 약간 좀 그런 의미로 이제 좀 항의를 했던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축사국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분들이 알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축구협회, 이 광화문 축구협회 앞에서 촛불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항의 집회를 하는데 예. 지난번 제가 한번 취재를 갔다 왔는데 그날도 한 10명 정도 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좀 항의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야, 보통 열성 있는 아프리카 축구의 초창기에는 오히려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전하고 있는 모로코, 또 진출을 확정지은 이집트,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이 알제리는 어떻습니까? 알제리까지. 그러니까 알제리는 그 지단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지단, 벤제마, 뭐 나스리 이런 선수들의 고향인데 저는 지단밖에 모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에게 또 아주 상당한 치욕을 안겨줬던 팀이 알제리인데 사실은 북아프리카 팀은 전통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애초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 왔습니다. 그럼 모로코가 약팀은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두 팀하고 하면서 실점이 7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정도로 실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격이라든가 뭐 현대판 고급 전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뭐 7골을 2경기에서 허용을 한다면
뭐 한두 골 넣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 다음 플레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의 수비가 두 경기에서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자,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데 원인들은 얘기를 안 해요. 원인들은 독박 쓰기 싫은가요? 아, 원인 얘기할까요? 예.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와 뭐 신태용 감독 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최근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러시아 모로코전에 국한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비진이 이제 상대의 세트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아니면 뭐 필드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수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정도 그래도 선발돼서 팀을 꾸려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K리거들이 몇 명 빠지고 뭐 이런 공백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미스가 이렇게 연발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바탕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을 두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애 기자님, 자, 이 두 경기에 대한 원인, 수비가 무너졌다. 그럼 수비가 무너지기 전에 한국 대표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네. 이게 문제가 이 두 경기에서 평가전이니까 아니 뭐 평가전도 한 50대1로 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본선 갖고 4강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 평가전을 들여다보건대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사 프로가 아니죠. 정교양이죠. 이게. 시사 프로라고 이게 엄청 까였거든요. 예. 우리가 시사 잘 모르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시사 학원은 다녔어도. 근데 요새 이제 한국 축구가 자꾸 이제 시사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사 쪽으로? 네, 그렇죠. 예.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또 밟히고. 네. 왜 축구 얘기하라 그랬더니 왜 시사 얘기를 하냐. 네. 근데 원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일단 가장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축구가 잘 못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뭐 월드컵 4강이나 뭐 8강, 16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지금은 뭐 월드컵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정도로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장지현 한주희 해설위원님 나왔을 때 겉으로는 뭐 본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뒷담화 할 때 이건 지금 떨어져야 된다. 본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또 9회 연속 출전하니까 뭐 잠시 좀 운이 안 좋아서 실력이 좀 안 좋았었나 본데 그랬는데 지금 김현애 기자 얘기 들으면 축구 자체가 형편없어졌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두 경기를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그저께 신태용 감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신세 한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 내용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너무 이번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K리그 선수들을 아무도 못 뽑는 상태에서 선수 구성을 마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내려면 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나서 K리그 선수들은 이제 좀 끌어당겨 쓴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미리 조기 소집을 해서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K리그 선수들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신태용 감독이 뭐 변형 3백을 썼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전술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제 평가전이었다라는